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주관으로 진행하는 과학특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해하고 미래의 지구 모습이 될 메타지구에 대한 상상과 이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도전으로서 특히 지구 신부의 탐색을 위한 미래 과학기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근무하는 신중호입니다. 먼저 지구의 역사에 대해 간략히 되돌아보겠습니다. 지구를 촬영한 사진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지금 화면 중앙에 보여드리는 작은 푸른 지구 사진일 것입니다. 이 사진은 1972년 아폴로 17호가 달을 향해 비행하면서 당시 탑승 우주인이 지구를 찍은 것인데 블루 마블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표현하는 아름다운 푸른 별입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나이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시간에 따라 붕괴하면서 그 양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기간인 반감기를 이용하여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1950년대에 이 방사성 연대 측정법을 지구 나이 측정에 이용하였는데 지구에 존재하는 운석의 납과 우라늄 양을 측정하여 그 반감기와 비교해서 지구 나이를 45.4억 년 플러스 마이너스 0.5억 년으로 계산하였습니다. 46억 년 전 지구 행성이 생성되어 점차 열과 압력에 의해 고화되면서 지각 암석이 형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지구상의 최고령 암석의 나이는 약 40억 년이고 우리 한반도의 최고령 암석의 나이는 약 25억 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체의 기원에도 관심이 많은데 지구상에 원시 세균 형태의 최초 생명이 출현한 것은 약 38억 년 전이라고 하며 현재 우리 인간과는 다르지만 구인류 또는 원인류라고 분류되는 인류의 기원은 약 500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인간인 현생 인류, 즉 호모사피엔스는 약 35만 년 전에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 전체 진화에 관한 연구를 보면 지구는 약 50억 년 후에 사라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태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약 50억 년 후에 태양이 거대한 적색 거성으로 변하면서 지구 궤도까지 확장하여 지구를 삼켜버려서 지구는 소멸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면 지구의 수명은 약 100억 년으로 추정되며 현재 지구는 그 절반인 가장 건장한 나이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약 46억 년의 시간에 대해 감이 잘 오지 않아서 지구 역사 시기로 비유하기도 하는데 지구 나이 46억 년을 1일, 즉 24시간으로 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은 23시 59분 56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연구자에 따라 몇 초 다르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인간은 지구 나이 24시간 속에서 이제 겨우 몇 초 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것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 인간이 지금 지구를 주도하고 있으니 인간이 미약하면서도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느끼지 못하겠지만 지구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 구조는 지각, 맨틀, 외핵, 내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외핵이 내부 열 차이에 따라 대류를 하면서 지구 자기장이 생성되고 또한 맨틀의 열 대류에 의해 지각 운동과 대륙 이동이 발생합니다. 지구가 생성된 이래 지금까지 2.5억 년에서 3억 년 주기로 대륙들이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과거인 2.5억 년 전에는 판게아라는 하나의 초대륙이 있었다가 현재는 6대륙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관련 연구에 의하면 향후 2.5억 년 후에는 다시 하나의 초대륙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그 이름을 판게아 얼티마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동하는 지구는 다양한 천년자원을 생성하고 또한 지구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인간은 그 혜택으로 풍족함과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지구 보존의 책임감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 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타라는 영어 단어는 지금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가 되었는데 그 의미는 위치나 상태의 변화 또는 단계나 수준의 초월 등을 뜻하는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지질학의 변성함, 곤충학의 변태, 언어학의 은유 등의 영어 단어에 메타라는 접두어가 붙어 있고 요즘 우리에게 SNS로 익숙한 페이스북이 몇 년 전에 바꾼 이름이 메타입니다. 이 메타지구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 실체인 현생지구에 대비되는 용어로서 초월지구, 미래지구, 가상지구 또는 디지털지구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메타지구에 부여하는 의미는 지구의 자연현상과 인간의 과학기술을 융합하여 공동체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지구의 현상을 이해하고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제어하면서 상호 관계를 회복하고 공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메타지구의 상상과 실현, 지구 신부의 탐색입니다. 생동하는 지구 내부 시스템의 탐색과 이해를 위하여 인문예술 속 상상과 공상과학 영화 속 모사와 실제 과학기술적 도전을 연계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지구 관통 탐색, 지구 투과 통신, 지구 투시 영상의 3대 미래 과학기술 영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구 관통 탐색 분야입니다. 고전문학에서 지구를 관통하여 여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세시대 이탈리아 문학가인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로마 시대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구 코어를 거쳐서 지옥과 연옥 세계를 여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구 반대편으로 관통해 나가서 그의 생전의 연인이었던 베아트리체를 만나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단테가 신곡을 발표하고 약 200년 후에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그림으로 유명한 르네상스 시대 화가인 보티첼리는 단테의 신곡 내용에 따라 지구 내부 모습의 지옥도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영화에서는 지구 코어 관통 탐색을 공상과학에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모사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개봉된 영화인 더 코어에서는 버질이라는 탐사선으로 지구 내부의 외해까지 굴착 도달하여 지상 전파 교란의 원인이 된 지구 자기장을 원상 회복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탐사선의 이름인 버질은 좀 전에 소개한 단테의 신곡에서 지구 코어 여행의 안내자였던 로마 시대 시인 베르길리우스의 약칭입니다. 또한 2012년 영화인 토탈 리콜에서는 서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영국과 호주 대륙 사이에 지구 내부를 관통한 터널을 만들어 교통 운상 수단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학과 영화 속의 상상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인간은 실제 지구 신부를 구축, 탐색하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최고 심도의 지각 시추 기록은
12,262m입니다. 이 시추공은 러시아 폴라반도에 있는데 과학 연구 목적이었고 당시 섭씨 200도 가까운 지열로 인해 시추 장비가 열에 견디지 못하여 시추를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시추 길이에서 가장 긴 시추공은 12,376m인데 이것은 러시아 살린 섬에 있는 유전 개발 시추공입니다. 길이는 가장 길지만 수직 심도로는 1km 정도이고 나머지 시추 길이는 석유 가스 지층을 따라 수평으로 시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각 하부 멘틀의 최장 시추 기록은 최근 2024년 8월에 북대서양 아틀란티스 대산괴 해저에서 이루어졌는데 해저 1268m의 멘틀 시추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대륙 지각에 비해 해양 지각은 두께가 얇아서 멘틀까지 시추로 도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러한 지구 신부 시추의 과학기술 프로그램에는 국제 대륙과학 시추 프로그램인 ICDP와 국제 해양과학 시추 프로그램인 IODP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각 2012년과 2006년에 회원구로 가입하여 국제 공동 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대표 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있습니다. 지구 코어 관통에 관한 학술적 연구도 있습니다. 2003년 네이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는 지구 코어까지 도달하는 방법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구 내부에 마그마 같은 액체 철 함유 물질을 용융하여 작은 균열 통로를 만들고 이 통로를 따라 포도알 크기의 탐사 장치를 지구 코어까지 보낸다는 이론입니다. 네이처 학술지에 게재될 정도면 미래지향적 상상과 과학기술적 가능성의 도전적 아이디어로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내는 최근에 들어서 지하 1에서 5km 영역에 대한 신부 굴착이나 과학기술적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로는 지중 열에너지 개발, 방사성 폐기물 지층 처분,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 신부 지진 대응 모니터링 등입니다. 구체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 사례를 보면 지구과학, 지질자원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지하 1에서 5km 영역의 심지층 특성 규명과 신부 지각 거동 탐지 기술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인뎁스 프로젝트와 테리우스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하 500m에서 1km 심도 영역의 방사성 폐기물 지층 처분과 관련해서 국내 많은 산학연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구 투과통신 분야입니다. 요즘은 일상이 SNS이고 통신의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고 잠잘 때도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둡니다.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통신 기술은 오픈 통로를 따라 공기 매질을 통한 전파의 전송으로 이루어지는데 한편으로 지하 신부나 격리된 밀폐 공간과 같이 전파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무선 통신이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지하 신부에서 무선 통신의 필요성을 보여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2010년 칠레 후리광산에서 지하 700m 갱도가 붕괴하여 광부 33명이 고립된 지하 갱도에 매몰되었는데 지상과의 통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지상에서는 매몰 광부들의 위치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단지 광산 지하 갱도 도면을 참고해 광부의 위치를 추정하여 시추를 하였는데 운 좋게 지하 700m 광부 매몰 위치까지 시추가 성공하여
69일 만에 구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는데 2015년에 개봉된 영화 더 33입니다. 현재 통신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의 지상 지하 간 통신기술은 오픈된 연결 통로 없이 지구 지각을 직접 투과하여 통신하는 기술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각을 직접 투과하여 지상 지하 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지구를 통과하는 의미 그대로 Through the Earth, 즉 TTE라고 합니다.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는 20년 전부터 TTE 통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였습니다. 통신 전파는 공기 매질을 통과하는 것보다 밀도가 큰 지각을 통과하면서 에너지 감소가 크게 발생하는데 주파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감소의 특성이 작은 30kHz 이하의 극저주파 전자파를 이용하여 음성 신호의 지상 지하 양방향 통신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미국 바이탈 얼랏 회사에서는 지하 심도 300m 이상까지 적용성을 가진 TTE 통신 장비를 개발하여 상용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의 TTE 기술의 한계는 지각 투과의 여건상 심도가 깊어질수록 송수신 안테나 장비와 전파 에너지도 커져야 하므로 이를 줄이는 것이 미래의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자기장을 이용한 지중 무선 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전자통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2024년 최근에 광산에서 지중 40m 거리 간의 음성신호 송수신 기술 개발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직은 송수신 거리가 지중 40m 정도이긴 하지만 직경 1m 송신 안테나와 센티미터급 수신 안테나 시스템의 소형화를 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지구 투시 영상 분야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물체를 투시해 보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공상과학 영화를 통해서 물체 투시의 과학적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영화 더 코어에서는 두꺼운 납 벽체 뒤에 있는 사물과 사람을 생생하게 투시해 보여주고 또 지각을 관통하여 지구 코어로 굴착해 내려가는 탐사성의 위치와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 2049에서는 지하 수십 미터 땅속에 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물체를 드론 장비를 이용해 투시 촬영하여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곧 투시에 대한 인간 욕망과 상상이 과학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제로 지하 구조와 형상을 탐지하는 방법의 물리탐사 기술이 있습니다. 이 물리탐사는 실제 모습을 투시하듯이 파악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물리적 특성 요소의 변화량 측정을 이용해서 가상의 이미지로 변환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물리탐사 기법에는 지각물질의 밀도차와 중력 이상을 이용하는 중력탐사, 대자열과 자력 이상을 이용하는 자력탐사, 전기 전도도 차이를 이용하는 전기탐사, 전자장 발생 특성을 이용하는 전자탐사, 인공탄성파의 반사파와 굴절파를 이용하는 탄성파 탐사, 전자기 펄스를 이용하는 레이더 탐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탐사 기법들 중에서 탐사 대상이나 심도 범위에 따라 적합한 탐사 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리탐사 기법을 우리 생활의 경우와 비교해 이해하려면 병원의 초음파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초음파 검사는 사람의 가청 주파수 이상의 초음파를 인체에 투과시켜서 그 정보를 이용해 인체 내부를 영상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고, 엑스레이 검사는 초음파보다 더 높은 주파수의 전자기파인 X선을 인체에 투과하여 그 정보로 인체 내부를 영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초고주파는 전파하면서 감쇄가 빨리 되므로 인체와 같이 두께나 길이가 작은 대상에 적용한다는 것이 지하구조 탐지 물리 탐사와의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개국인 다르파에서는 지구 투시 및 지하 탐지의 미래지향적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르파에서는 2010년에 투명지구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2018년에는 지하 탐지 도전 프로젝트를 전 세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다르파 기관은 무조건 누구보다 최초로 시도하고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것에 도전한다 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곧 메타 지구의 실현을 위해서 요구되는 미래 도전적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지구 투시 가능 기술로서 우주선을 이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고 우주를 비행하는 우주선이 아니라 우주 물리학의 연구 대상으로 우주에서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입자 물질인 우주선인 코스믹 레이를 말합니다. 이 우주선의 관측은 전체 우주 물리학의 관심 대상이지만 지구 지하 구조를 투시 파악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스캔 피라미드라는 국제 공동 연구팀에서 이집트 쿠프왕 피라미드를 통과하는 우주선의 미온량을 관측하여 피라미드 내부에 빈 공간이 있음을 밝혀내고 이를 네이처 학술지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2008년에 가고시마현 유황도 화산에 대해 미온 측정을 통해 화산 내부 투시도를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주선 입자의 하나인 미온은 지구 투시 영상 기술의 미래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앞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지구 신부 탐색의 미래 기술에 대한 도전과 실현은 메타지구의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미래 모습을 모사하고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 환경을 제어하고 자연재해의 대응과 예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의 ICT, 시각화 시뮬레이션 기법의 VR과 AR, 실제와 가상 간 연계 모델링 기법의 디지털 트윈과 CPS, 예측 대응 인공지능 기법의 AI 등의 첨단 과학 기술이 융합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곧 미래의 동력으로서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휘합니다. 인문예술과 공상과학 영화의 상상은 미래 언젠가는 실제로 실현될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한 공상과학 영화인 The Core, Total Recall, 블레이드 러너 2049 외에도 2017년 개봉된 영화 지오스톰에서는
지구 전체 차원의 기후를 컨트롤하는 위성 관측 시스템인 더치보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도전을 하는 선도자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사의 지구 통합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상상이 가능할 것도 같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타지구의 상상과 도전은 곧 지구 규모의 통합적 관측 제어의 실현이면서 인간과 지구의 지속 가능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지구 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학 특강에서는 지구 신부 시스템의 탐색과 이해를 통한 메타지구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고 과학기술적 실현 방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아갈 길은 미래를 향한 이러한 과학기술의 도전입니다. 이상으로 한국과총 경북지역연합회 주관의 메타지구 상상과 실현 주제의 과학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